자, 이 계엄법뿐만 아니라요. 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두 개 국가를 놓고도 이 정치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한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사실 2018년 아까 조금 전에 보였지만 남북 가수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염원했었습니다. 사실 2018년도가 어땠었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왔고요. 봄이 온다는 평양 공연도 있었고요.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까지 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평화 통일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6년 뒤에 따로 가자. 그냥 두 나라를 살면 어떻겠니? 갑자기 저 얘기를 꺼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이 부분을 꺼낸 것은 사실 현실에 기반해 뒀을 때 냉소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 통일이 가능한 상황인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8.15 독트린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유시민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북한에 수용이 됩니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아닙니까? 현실적입니까? 그러면 통일은 대단히 멀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정부 때는 또 어땠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박근혜 전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사실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반통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현실적인 모색을 하자라는 본인도 이 제목이 평화적 재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아직도 평화통일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임종석 전 실장이 이야기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3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다른 제3의 국가라고 우리가 인식 수준이 거기까지 가닿는지 아마 이런 부분이 논의에 어떤 충격파를 던지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정치적 수사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은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 따로 살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한반도 유사시에 만약에 이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을 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동 개입할 수 있는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잘 안 해왔는데 이게 꺼낸 이유가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옛날에는 다른 생각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저기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얼마나 통일 그랬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올 1월 24일에 뭐가 있었느냐. 국회에서 윤미향 의원실이 주최하는 종북 토론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예 우리나라를 대놓고 협박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 이상 남북 관계는 어떤 관계냐. 동포가 아니다. 적대적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침략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객관적 현실 보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객관적 현실이 어떻습니까?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현실입니다. 예. 북한 제가 봤을 때 핵 이미 다 완성했어요. 북한의 핵이 몇 기나 있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미사일도 완성됐어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공에 뭐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까? 쓰레기 풍선이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이게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반국가단체예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임종석 같이 저런 식으로 통일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북한 하나의 나라가 되고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정상국가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인데
텐데 그럴 때 중국이 쭉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선이 중국하고 그 국경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북한은 다른 나라고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다 옛날같이 조선시대같이 그 이전같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중국이 쭉 개입해서 들어와도 그러면 뭐 중국이 그럼 또 그때 가가지고 또 실시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어떻게 직전 정부의 비서실장이나 했던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인가? 민주당의 공식적인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사실 북한이 올 초에 남한이 아니라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통일, 헌법적 가치 지켜내며 평화적으로 이뤄나가야 할 운명 같은 길이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하는 임종석 실장은 종북이 아니라 충북이다. 북한에 충성하는 자냐라고 지금 SNS에 서울시장인데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희 민주당의 그 북한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3단계 연방제론에 저희는 계승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차적인 수준에서는 평화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두 남한과 북한이 서로 독자적으로 주권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기구에 탈퇴를 하든 가입을 하든 서로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 교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3단계, 이 평화적인 교류가 조금 두터워져서 신뢰가 생기면 그때 구체적인 통일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통일과 관련된 정책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설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수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적대시한다고 하면 저들도 당연히 우리를 적대시할 건데 어떻게 교류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통일로 갈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조금 회의적인 느낌, 이런 느낌은 제 생각에는 본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북한과 좀 상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망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고 이건 오히려 학계에서 해볼 만한 내용, 예. 정치인으로서 얘기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적대시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다. 그것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북한이 먼저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호시탐탐 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또 뭐 틈틈이 오물풍선도 계속해서 내려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잘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